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의 실세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양상이 나왔는데 이 양상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급락이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이 저녁에 갑자기 이제 떨어졌어요. 밤에 7,900달러 선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고요.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갑자기 크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이 한쪽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이냐 했는데 결국에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서 이 하단선에 계속 이 가격이 몰리는 걸 봐서는 하단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과 일치하게 지금 그 단기적인 방향성을 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여기 급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이제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확히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는 8,600달러 선까지 이제 그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밑을 찍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이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걸 똑같이 이제 전망을 한 분석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크립토 블렛이라는 이 닉네임을 쓰시는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이 147 EMA선 일봉상 여기에 지금 이제 맞닿는 이 저항선으로 맞닿는 부분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을 봤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2017년도의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비슷한 패턴이 나왔었죠.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삼각형이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 하단 지지선을 깨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2017년 7월쯤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을 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해서 더 하락할 것으로 다니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반등이 일어나죠.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가격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이런 패턴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을 이제 크립토 블렛은 내다봤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격대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7,750달러 선까지 이제 내려올 여기를 찍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았어요. 지금 7,900달러 선까지 거의 흡사하게 지금 내려온 상태고 거기를 한번 찍은 상태인데 물론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에서 찍고 잠깐 반등한 다음에 다시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이 하락하는 패턴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전망이 맞아 들어갔고 지금 현재 이제 불장 그러니까 2017년 7월과 같은 불장이냐 하는 이제 패턴이 필요한데 이때와 비교하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상승한 부분이 그때처럼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우선 과거 패턴이랑 몇 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지금 2016년 1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바닥에서 급상승을 했고 조정을 보였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 급락이 한번 크게 나오고 나서 조정을 보였는데 이때 RSI를 보시면 지금
30 이하로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0 이하. 그러니까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패턴이 과거에 이 30 이하로 지금 과매도로 들어간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과거에 지금 이때 하락했던 급락했던 패턴하고 비슷하게 과매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때 이후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반등은 했지만 다시 또 하락하죠. 그래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떨어질 것 같이 이 두려운 상태를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조정이 살살 오다가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형태와 이제 비슷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제 봤던 요 형태하고 이제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월 8월 정도 이제 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급락이 나왔고 일봉상으로도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나왔었고, 이때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480달러 선까지, 지금 이 선이 600 한 60, 50 정도 됐었는데 그 선에서 갑자기 460까지 470 정도까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찍고 급속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비트코인이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각하죠. 하락하는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가격대를 형성하고, 이럼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만드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해서 그냥 그 수렴하는 패턴들이 나오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불장에서는 보통 이런 패턴들이, 불장에서도 이런 게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패턴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항상 단기적으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두려워서 항상 그 매도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런 걸 잘 참아내실 수 있는 인내력이 좀 필요해요. 만약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과매도 국면을 지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죠. 근데 항상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으셔야 될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8,000달러대까지 폭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금 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있는데, 우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면, 벡터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만큼 가격 상승 촉매 효과가 없었다는 점, 또 오는 27일에 미국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선물 만기 영향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만기일에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 약 50%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선물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선물 옵션 계약을 말하고요. 이렇게 만료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불안함 때문에 또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이유일까 하는 거예요. 선물이야 뭐 매번 이렇게 이제 등락이 있는 거고, 이게 직접적인 이유가 될까 하는 건데, 가격대는 항상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만 바라볼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다른 분석가들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면, 우선은 조시라이거 같은 경우 아마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건은 $9,000 미만의 비트코인 가격은 선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조시 레이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마빈 쉐비는 이제 강한 하락세를 의미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손실이 반드시 불마켓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그도 몇 개월 만에 트라이앵글 위로 상승한 바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이제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 2017년도에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락세가 아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다는 건데 그 패턴하고 지금 패턴이 비슷하게 2017년도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론자 브라이언 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패스트머니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해서 팩트가 대량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미국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가 출시된 첫날에 5298 BTC가 거래된 반면에 그리고 반면에 베트는 71 BTC에 그쳤다라는 거죠. 이는 75배 차이가 나는 수치다라고 하고 있는데 벡트는 기관들에게 물리적 비트코인을 보유,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제 그것은 문이다라고 있는데요. 이제 열려있다. 기관들이 서서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오히려 CME보다도 더 적은 거래량으로 시작을 해서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비트코인을 보유 거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기관들이 서서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리브라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 리브라 엄청 바쁘겠죠. 지금 뭐 청문회 여기저기 불러다니느라 진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 그리고 SEC 위원인 로버트 잭슨, 그리고 엘라드 로이스만, 그리고 앨리슨 리,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가 지금 그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그 암호화폐 지지론자죠. 근데 여기 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맥심 워터스 위원장 같은 경우 이날 청문회 개회사에서 이제 페이스북은 현재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이는 달러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SEC는 월가 보안관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리브라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규제 조항들 또한 불완전하다며 지금의 증권법은 리브라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SEC는 더 나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덧붙였다고 해요. 또 한편에 이제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보기에 리브라는 펀드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찍어낼 능력이 없다. 만약 리브라가 발행된다면 그는 이 같은 능력까지 갖게 된다. 리브라라는 이름보다 주커버그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SEC에게 이를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SEC 위원장의 진짜 어깨가 엄청 무겁겠죠? 여기에 이제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브라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점에서 증권처럼 보인다. 암호화폐의 형태는 증권, 화폐, 결제 시스템과 유사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되지 않았다. 금융생태계는 전방위적인 규제 체제가 갖춰져 있다. 암호화폐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나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SEC는 증권으로 판단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그는 리브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암호화폐는 리스크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 무조건 암호화폐를 뭐 때려잡아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적으로는 이제 이 암호화폐 형태 판단을 하는 게 증권, 화폐, 결제 시스템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이제 증권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비교를 계속 하니까 계속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지 않은 게 새롭게 나온 건데, 기존에 있는 것들, 그 형태들하고 뭔가 똑같이 얽어매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 제이 클레이튼도 무조건 암호화폐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리스크는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고 이제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제이 클레이튼도.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이고, 여기에 이제 크립토맘도 있습니다. 크립토맘, 우리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인데요. 투자자들의 특정 투자 행위를 억압하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SEC의 임무는 투자자들을 위해 무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틀렸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옳은 지적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SEC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시장을 정말 이제 좀 더 투명하고 뭔가 불법적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뭐 불법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야지 좀 더 시장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 규제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좀 더 상대를 믿고 거래할 수가 있고 신뢰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제대로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출범 임박한 바이낸스 US, 미국에 이제 바이낸스 US가 이제 출범을 하는 거죠, 이번에.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12개를 지원한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암호화폐를 이제 언급하자면 우선은 첫날 달러와 테더 마켓이 있고요.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등 총 6개 암호화폐를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마켓에서도 USD와 USDT 페어도 추가가 되고요. 이튿날이 25일부터는 이제 카르다노,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스텔라, 제로엑스 등 5종의 추가 상장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공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상위권 암호화폐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나 이런 제로엑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에 들어간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대부분의 그 알트코인들은 이제 종목 그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알트코인의 시세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건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뭐 강세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죠. 지금은 좀 약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치기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US가 제대로 출범하고
이런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거래가 된다면 시장에 또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 2020년에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25,000개 주요 점포 결제를 예정할 것이다. 결제 지원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포츠웨어 이제 데카스론이라는 곳과 그리고 화장품 매장인 세포라 굉장히 유명하죠. 그 여성 화장품 매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를 포함해서 프랑스 소매업체 25,000곳에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25,000개나 이제 그 비트코인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고, 이렇게 되면 프랑스 자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프랑스 자체 내에서 소매에서 이제 결제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랑스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국가에 속하는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부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유럽 전체적으로 이게 퍼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제대로 소매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IBM에서 지금 페이스북 암호화폐 작업을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관련 블록체인 특허만 100건, 블록체인 기술 부분에서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IBM인데 이 IBM의 블록체인 서비스 총괄 제이슨 켈리가 CNBC 방송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팀 스포츠라고 발언을 하면서요. 여기에 IBM 고객사들은 페이스북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BM도 이러한 기업들이 연결되도록 함께 작업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고 IBM이라는 우호군을 등에 업으면 더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로비를 하더라도 IBM과 하면은 더 힘을 얻겠죠. 그래서 리브라는 쉽게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굴복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계속 우호군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고 이 우호군들이 제대로 역할만 해준다면 큰 실력을 또 발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 이런 기업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플레이를 합니다. 계속 서로 다른 기업들이라고 해도 손을 잡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랑 원래 윙클보스 형제는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근데 이 리브라 때문에 손을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협력을 할 때에는 제대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나라죠. 무서운 또 기업가들이고.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전 세계 리브라 규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도 지금 리브라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브라가 실제 국가에 들어옴으로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화를 이제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화가 빠져나가는 형태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